자, 7월 6일 수업이에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변수, 연산자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 이 흐름 제어는 이제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이었죠. 그리고 배열, 제이슨 이런 것도 봤었고,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에러에 대비하는 문법, 즉 트라이 캐치를 뜻하고요. 뒷부분에 파이널리도 있었는데 걔는 필요할 때만 명시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예외 상황을 직접 정의하는 방법도 있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작성 규칙이에요. 흔히 이것들을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고요. 이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제 우리한테 호출해서 쓰세요라고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내장 기능을 이제 API라고 부르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저마다의 고유한 API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EGNAN, parseFloat랑 parseInt, 그 다음에 URL 인코딩 관련된 얘기, setTimeout과 setInterval까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나머지 내장 기능들 볼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진짜 최소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는 그래도 제가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이해보다 그냥 일단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모르면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스트링이라고 불리우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의미하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클래스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문장을 입력받거나 문장을 출력하는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new string이라고 만드는 게 정석인데 워낙 많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만드는 것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et a는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변수지만, 숫자 타입의 변수지만 let a는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예요.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멤버 변수와 메서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들지만 이 안에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지만 이 안에 메서드하고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내장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막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열 변수의 메서드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어요. 문자열에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들은 변수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가공하거나 특정 내용을 추출하는 기능을 가져요. 이 기능들의 공통점은 원본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가공된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 str1.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도 이 원본 문장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가공된 결과가 리턴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열이 제공하는 기능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뭐 회원가입이라도 만들던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요 예제에 있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str1하고 str2 그냥 두 개의 문자열 생성 방식을 비교를 한 건데요. 둘 다 출력을 하면 단순히 그냥 쌍따옴표로 저장한 거는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뉴 스트링으로 만든 거는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노드.js로 출력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거고, 웹브라우저에서 출력해보면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냥 위에 방식이랑 아래 방식이 차이가 없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건 예제가 좀 양이 많아요. MSG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텍스트용 문장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걸 가지고 그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문자열 변수가 MSG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MSG 점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퍼티입니다. MSG.length, 문자열 변수에 대해서 length라고 하면은 글자 수를 반환합니다. 총 몇 글자 있죠. 주의사항은 띄어쓰기랑 특수문자도 엄연히 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le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총 39자래요. 자, 문자열은 그 자체가 배열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문자열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0부터 시작되는 인덱스 번호를 가져가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 끝에가 38번째 인덱스예요. 특성의 기본 특성의 배열하고 똑같아요. 문자들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배열의 길이가 5라고 하면은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있었죠.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39였기 때문에 인덱스는 0부터 38까지 있는 거예요. 0번째 거부터 38번째 거까지. 자, 결과 확인한 거 좀 지우면서 갈게요. 왜냐하면 실행하려면 문자열 변수를 같이 드래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자열 객체 갖고 차앳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덱스 번호를 파라미터로 줘서 그 위치의 글자를 반환합니다. 인덱스가 2인 글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F가 되겠죠. 문자열은 그 자체로 배열처럼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배열처럼 바로 인덱스가 2인 글자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됩니다. 네, 그럼 둘 다 F죠.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인덱스 오브는 요 문자열에서 이 글자나 여기에 파라미터로 단어나 문장을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단어나 문장을 주면 이제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하는데,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처음 나타나는 위치, 즉 인덱스를 리턴해요. 그럼 여기서 F를 찾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요거죠? 그럼 2가 반환이 돼요. 근데 msg.indexofz라고 하면 이 문장에 z가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돼요. 자, 이렇게요. 찾으면은 2, 못 찾으면 마이너스 1.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일치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첫 글자의 위치를 반환해요. 쇼트, 여기 지금 매칭되니까 첫 번째 글자, 즉 S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자,
S의 위치가 12예요. 12가 나오죠. 자, 인덱스 오브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파라미터를 하나만 줄 경우에는 글자를 처음부터 찾아요. 파라미터를 하나만 주면은 처음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P2는 1이겠죠. 자, 그러면 P2 더하기 1이라고 파라미터를 줬어요. 그럼 2잖아요, 여기는. 두 번째 파라미터는 검색을 시작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2인 위치부터 i를 찾기 시작해라 라고 하니까 P3는 5가 반환이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하고 5. 근데 지금 이런 기능들만 갖다가는 뭐에 쓰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좀 빨리빨리 이제 단편적인 내용들만 이제 치고 넘어가는 건데, 일단 요거 라스트 인덱스 오브부터 보고 좀 전에 얘기 마저 드릴게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이 A를 뒤에서부터 찾습니다. 이렇게. 얘죠? 그럼 이 녀석의 인덱스 31을 반환해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0,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 번호는 처음부터 카운트해요. 이렇게. 글자의 검색만 뒤로 가는 거고 인덱스는 그냥 정방향으로 반환한다. 그리고 여기는 31이에요. 특히 혹시 파이썬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자바스크립트는 인덱스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자, 응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인덱스 오브의 특징. 주어진 거를 찾으면은 인덱스 번호를 리턴하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준다 그랬죠. 마이너스 1을 준다라는 게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검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덱스 오브는 실제로 문자열 검색에 더 많이 쓰여요. 자,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뭔가 입력한 덧글이라고 치죠. 덧글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진 단어는 뭐 십장생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된소리 나는 발음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입하는 거예요. 걸렸어. 그럼 금지어가 입력되었다라고 하고 입력을 안 받는 거죠. 만약에 덧글에 헬로라는 단어를 못 쓰게끔 내가 금지를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요 if문에 걸렸다라는 거는 금지어를 입력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if문에 걸려서 입력을 안 받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console.log라고 처리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 진짜 욕을 기입을 했다. 그게 걸렸다. 그러면은 throw new 뭐 exception 이렇게 해서 에러를 발생시키면 되는 거고요. 문자열 검색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서브 스트링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요. 자, 밑에 요 MSG가 지금 변수예요. 0번째부터 17번째까지 자릅니다. 0번째부터 17번째까지. 근데 17번째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 자르는 거예요. 0 여기부터 0 여기부터 그 다음에 17번째 여기까지 직전까지만 잘라요. 그래서 잘라낸 결과를 리턴합니다. 서브 스트링 1은 life is too short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째부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없죠. 그러면 끝까지 잘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 문장을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의 내용을 잘라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근데 콤마가 몇 번째 글자에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단 콤마의 위치를 찾습니다. msg. index of 콤마, 얘를 a라고 치죠. 그러면 msg. substring 0,a 라고 한다면 0번째부터 a의 위치 전까지 자르죠. 그 다음에 a 다음 글자부터 18번째부터 자를 거면 msg. substring a 플러스 1까지만 하면 콤마 다음 글자부터 끝까지 자르죠. 자, 이제 요것만 바꾸면 돼요. 이게 쉼표가 아니고 골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랑 뒤에 사이트 주소. 이메일 주소 기준으로 앞뒤 잘라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파일 하나에 있는 거는 진짜 감초 같은 애들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이 파일의 예제들을 만들기 어려운 게 진짜 숨 쉬듯이 쓰는 메소드들이라서 그래요. 자, 문자열 객체점 to uppercase.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싹 다 대문자로 바꿔서 리턴합니다. to lowercase. 싹 다 소문자로 바꿔서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앞뒤 공백 지우기. 일부러 제가 앞뒤에 이렇게 공백을 좀 넣어놨거든요. src1이에요. src1.trim 이라고 호출하면은 앞뒤 공백을 지운 결과를 리턴해요. 이렇게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게, 자, 뭐 아이디는 이렇게 입력했다고 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뭔가 글자가 입력되고 있죠. 근데 저 지금 스페이스바만 누른 거예요.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입력값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 2, 3, 4 뭔가 비밀번호 막 누르잖아요. 뭔가 글자를 막 입력하고 습관적으로 뒤에 스페이스바 하나씩 누르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 눌렀다고 인지를 못해. 그럼 가입할 때 비밀번호에 본인도 모르게 스페이스바 넣어놓고 뒤에 띄어쓰기를 넣어놓고 로그인할 때는 자기가 그랬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맨날 로그인 못하는 거야. 그럼 고객센터 전화해서 엄청 욕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값은 일단 앞뒤 공백 무조건 지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뒤에 띄어쓰기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무조건 앞뒤 공백을 지우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의도치 않은 줄바꿈 문자나 띄어쓰기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트림이라는 것도 진짜 많이 쓰고요. 저는 진짜 인풋 태그에서 입력값 가져오면은 그냥 무조건 붙여요. 이거 항상. 자, 그 다음에요. tx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콤마 단위로 넣어놨어요. 자, txt.split 하고서 기준을 잡아주면은 이 txt에 저장된 내용을 정해진 기준으로 잘라요. 그래서 얘를 배열로 묶어서 리턴을 해요.
ARR은 0, 1, 2라는 인덱스를 갖는 배열이 되는 거죠. 얘도 진짜 많이 써요. 배열로 바꿉니다. 자, 리플레이스. txt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가 콤마죠. 콤마를 찾아서 싹 다 얘로 바꿉니다. a를 b로 바꾼다예요. 그러니까 요 콤마를 찾아서 달러로 바꾼다예요. 근데 옛날 자바스크립트, 옛날도 아니죠. 아직 한 2년 안 넘었으니까. 원래 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은요, txt.replace라고 하면은 지금 콤마가 두 개 있죠. 결과 한번 볼게요. 앞에 거만 바꿔요. 첫 번째 거만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면 여기에 정규 표현식이라고 불리우는 문장을 표현하는 수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뭐 대충 저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Node.js 17인가 16부터요 리플레이스 올이라는 기능이 신설됐어요. 이거 신설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리플레이스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15년이 넘으했었는데 얘는 추가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Node.js를 버전을 몇을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도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따로 나눠져 있었고요. 브라우저들도 이거를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초에 확인해 봤을 때는 현재 웹브라우저들은 이거 다 지원하고 있고요. 뭐 요즘 Node.js 버전 16 밑으로 쓸 일도 없다고 보셔도 되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게 지금 21인가 그러거든요, 버전이. 그러니까 이제 리플레이스 올은 완전히 그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쓰시면 되겠어요. 리플레이스 올은 주어진 문장에서 2번 이상 나와도 싹 다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조금씩 깨작깨작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코딩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 없어도 옛날부터 잘 해왔거든요. 근데 추가되는 걸 안다면 옛날에는 한 5줄 코딩해서 할 거였으면은 이제는 그거 새로운 기능을 알면은 한 2줄 만에 끝낼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차이니까 최신 기능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유튜브 채널 하나 구독해 놓으시면 알아서 잘 정리해서 올려주더라고요. 양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난주에 요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보고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후반부 내용들은 꼭 해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 이제 최신 버전들을 부를 때 모던 자를 붙여요. 요즘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최신 버전은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모던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옛날 자바스크립트랑 제일 많이 차이를 보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지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의 이해도가 수박 겉핥기만 했는지 좀 깊이 있게 봤는지 뭐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후반부 내용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열심히 다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뭐 어차피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문법 완전히 다 끝나니까 이제 HTML 시작하는 거니까 마지막 고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1교시는 요 예제 파일 하나만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분까지 검토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